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은퇴하면 편안하게 쉬면서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꿈꿔봅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퇴직금 두둑이 챙겨서 인생 2막은 살짝 느긋하게 즐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은 또 모르는 거라.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멍이 뻥 뚫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전 은행지 점장님이 은퇴 직후에 갑작스럽게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사건이에요. 남들 돈 관리해주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은퇴 자금을 날려 파산 위기에 처했다니 듣기만 해도 안타깝고 허탈하죠. 이런 이야기는 은행지 점장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 없이 누구나 잘못된 판단과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은퇴 후 재정 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를 시작으로 우리 모두가 은퇴 후 빈털터리라는 악몽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지 현실적이고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내 얘기다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으니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은퇴는 어떤 방식으로든 누구나 거쳐야 할 길이니 지금부터라도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 파산,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 흔히들 에이 나는 그래도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경제적 위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게 언제나 예측대로만 흘러가진 않아요. 겉보기에는 모든 게 안정적이어 보이던 사람조차 한두 번의 잘못된 투자나 자영업 실패 혹은 건강 문제만으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전 은행지 점장이었던 어씨도 그런 경우였다고 해요. 물론 처음부터 어씨가 아무 준비도 없이 은퇴를 맞이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랜 경력 덕분에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고 관리를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큰 돈이 오고 가는 업무를 하다 보니 꽤 공격적인 투자에도 손을 댔는데요. 소문만 듣고 덜컥 투자한 부동산 프로젝트가 줄줄이 손해를 보게 되면서 원금은커녕 대출 이자까지 밀려버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잘 될 거라 했는데 라는 말이 가장 공허하게 들리는 순간이었겠지요. 결국 이사 다니느라 수수료, 세금, 갑작스러운 추가 비용 등 모든 게 겹쳐서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감당 못해 파산에 이르렀다고 해요.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은행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했는데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런 일이 남의 일만은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자금을 좀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노하우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2. 은퇴 준비와 관련한 실제 사례 3가지. 은퇴 준비. 말은 쉽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까요? 막상 은퇴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퇴직금, 연금 등등을 어떻게 모아서 굴려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절약하거나 투자해야 하는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어체로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3가지 사례로 풀어볼게요. 혹시 비슷한 상황이 있거나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짐작해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1. 사례 1. 부동산에만 몰빵하다가 망했어요. 상황 B씨는 50대 후반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퇴직금으로 아파트 분양권과 분양 오피스텔 등을 여러 채 구입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아무런 여과 없이 들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운이 좋을 때는 시세가 좀 올라서 기분이 좋았지만 몇 해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고 공실 문제까지 터지니 이자 부담이 감당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월세 수입은커녕 대출 원리금 갚느라 허덕이게 된 거죠. 문제점 가장 큰 문제는 몰빵 투자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B씨는 오로지 부동산 시세 차익만 노리고 다주택을 마련했어요. 그나마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임대 수익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고 공실 리스크나 각종 부동산 세금 유지 비용 계산도 정확하지 않았죠. 해결 방안 나중에 B씨는 결국 일부를 팔아서 부채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월세 받을 수 있는 작은 오피스텔만 남겼어요. 시세 차익보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로 생활비를 일부 충당하는 전략으로 바꿨달까요.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적금과 일부 주식형 펀드, 배당주에 분산해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만이 답은 아니라는 교훈이 가장 크게 남았다면서 은퇴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늘 분산, 또 분산을 강조하시더라고요. E-2 사례에 이 연금이 있어도 모자라더라고요. 상황 C씨는 60세 정년을 맞아 퇴직한 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꼬박꼬박 나올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한 달에 최소 몇십만 원은 나오니까 절약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각보다 지출 항목이 훨씬 늘어나더랍니다. 손주 보느라 왕복 교통비, 병원비, 약값, 갑자기 아프니까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예전보다 더 들어가는 느낌이었대요. 문제점 은퇴 후의 삶이 생각보다 길고 또 지출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계산에 넣지 못한 거죠. 연금이 있으면 막연히 되겠지 싶었지만 실제론 연금만으로는 빠듯해서 저축했던 돈을 조금씩 꺼내 쓰고 그러다 보면 그나마 있던 종잣돈도 쉽게 줄어들게 됩니다. 해결 방안 그래서 C씨는 본인 나이와 상황에 맞춰 가벼운 일자리를 다시 찾았어요. 요즘은 신체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혹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추가로 벌어들이게 되면 그게 곧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거든요. 또 연금만 믿고 쓰는 게 아니라 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노후 자금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E-3 사례 3 아이들 뒷바라지에 내 노후가 흔들렸어요. 상황 D씨 부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자녀를 둘이나 유학 보냈습니다. 자식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별다른 대안 없이 그냥 자식 성적 좋으니 취업 잘해서 부모한테 갚아줄 거야 라고 기대했죠. 물론 자녀가 잘 자라주면 좋지만 막상 은퇴 시점이 다가오니 대출 원리금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었고 아이들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해서 되려 생활비를 지원해달라 요청하는 경우까지 생겨버렸습니다. D씨 부부는 퇴직금을 거의 빚 갚는 데 써버렸고 결과적으로 은퇴 후에 월세 살면서 파트타임으로 근근히 버텨야 했죠. 문제점 무리한 자녀 교육 투자. 물론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노후 대비를 전혀 해두지 않았다면 결국 부모도 자식도 함께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해결 방안 D씨 부부는 뒤늦게라도 재무 상담을 받고 남은 대출을 재조정하고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출 구조를 바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해 더 이상 큰 지원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자녀들도 알바나 장학금 등을 통해 자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힘든 결정이지만 결국엔 모두에게 이게 현실적이고도 꼭 필요한 선택이었던 거죠. 3. 은퇴 후 자금 관리의 핵심 포인트. 위 사례들을 보고 나니까 은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뭐가 중요한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세부적으로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는 크게 다음의 4가지 포인트를 꼭 짚어드리고 싶어요. 분산 투자 앤드 안전장치 마련.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예적금이든 한쪽에만 쏠리지 말자.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예전처럼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위험한 투자에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이 더욱 커요. 설령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손실 위험이 적은 상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실제 재정 건전성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확보. 은퇴하면 가장 큰 걱정이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잖아요. 그러니 안정적인 월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공실률 낮은 임대부동산, 배당주, 월지급식 펀드, 혹은 적절한 아르바이트나 재취업 같은 방식을 통해 수입원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두면 심리적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지출 구조 점검 앤드 예산 관리. 돈 벌 때는 대충 어느 정도 들어와서 빠져나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 없으니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해요. 처음엔 번거롭지만 한번 패턴을 파악해두면 다음 달
다음에 예산을 세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가족 간의 소통 앤드 계획 공유. 자녀 뒷바라지, 부모님 의료비, 갑작스러운 손주 양육 비용 등등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자주 생겨요. 이런 문제는 가족끼리 솔직히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덜어낼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는 좀 불편해라는 생각에 피하면 결국 조용히 누군가가 감당 못할 짐을 지게 되거든요. 가족이라면 더욱더 서로의 노후 계획을 털어놓고 조율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4. 전 은행지 점장이 던지는 교훈.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전 은행지 점장인 씨가 은퇴 후 파산에 빠진 사건은 사실 큰 돈을 굴리던 사람이던 소규모 사업을 하던 사람이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은퇴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전환점이니까요. 수십 년간 남들 돈 관리를 해봤더라도 막상 내 노후 자금이 걸려있는 일이라면 심리적으로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지금이 기회야 라고 부추기면 순식간에 큰 돈을 투자해버릴 수도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큰 후폭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과 체계적인 계획이에요. 투자나 큰 지출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잃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5년 뒤, 10년 뒤에도 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지 늘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 상담도 좋지만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는 과정을 거쳐보세요. 결국 내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건 나 자신이니까 누구 말만 그대로 믿고 움직이기엔 위험이 크잖아요. 5. 마무리하며 한창 일할 때는 은퇴가 멀게만 느껴지고 내가 60, 70대가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라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시점이 되면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단 은퇴 후에 문제들이 터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미리부터 불안에 떨 필요는 없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또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열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일찍 준비를 시작하고 무리하거나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상황과 여건에 맞는 은퇴 생활 설계를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사례 3가지와 전 은행지 점장의 파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동시에 나도 내게 맞는 은퇴 준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계부 들여다보고 연금 상황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소일거리를 찾는 데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다 보면 분명 더 나은 해답을 찾으실 거예요. 자, 이제 저도 슬슬 제 은퇴 계획을 다시 점검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이 말 꼭 기억해 두세요. 모두가 은퇴 후에도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미리 대비하고 노력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